언니? 아케인이 넷플릭스 전세계 TV쇼 부문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위를 달성하면서 아케인이 단순히 콘텐츠 IP만 믿고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닌 진짜 잘 만든 작품임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접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과 등장인물들이 입체적이라는 점 등 수많은 호평들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와, 이게 떡밥이었어? 아이, 넷플릭스 해제하려 했는데 연장 각이네. 보통 애니메이션 더빙판 극혐한데 아케이는 더빙 맛집임. 나 주챔프 징크스인데 레알 감동이에. 등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아케인에 대한 추측 및 분석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분석 글들을 보면서 제가 다뤘던 룬테라 유니버스 내용을 아케인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또한 앞으로 아케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내용도 담아봤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본 영상은 룬테라 유니버스와 아케인 1, 2, 3화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해석임을 밝힙니다. 반박 및 태클 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을 거예요. 자원과 필터 오버 간 갈등이 아케인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렇기에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던 룬테라 유니버스 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인물들은 입체적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필터 오버는 자원을 통제하고 싶었고 자원은 필터 오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했죠. 결국 두 도시 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는데 필터 오버의 강력한 기술력 앞에서 자원은 크게 패배했고 전쟁에서 바이와 징크스의 부모가 죽게 되어 그곳에 있던 벤더가 두 자매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공식 스토리에서는 바이의 얼굴에 있는 문신을 보고 주변에서 그녀를 바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아케인에서는 문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라고 부르고 있죠. 3화 마지막에 징크스가 바이를 보며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명이겠죠? 그럼 바이는 줄임말이나 애칭 같은 걸까요? 그런데 다음 회차 예고편에 바이 얼굴에 문신이 생겼고 이야기 흐름상 바이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케인 이후의 설정인 인게임 대사를 듣자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나 여기 있어. 주먹중 아가씨. 주먹충이라고 한 번만 더 해봐. 주먹밖에 모르는 멍청이 같으니. 널 대체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지?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그 얼굴에서 웃음을 싹 걷어내주지, 영원히. 정말 세상 짜증나는 웃음이야. 규칙은 깨지기 마련이야. 건물이나 사람들처럼. 아, 놔, 저 정신 나가는 누가 초대했어? 제 예상으로는 아케인에서 징크스는 보라색 약물의 부작용으로 바이에 대한 기억을 잃고 바이는 멘토인 벤더와 친구들의 죽음 그리고 징크스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약함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케인 3화까지 징크스는 파우더 본명으로 불립니다. 파우더는 바이와 달리 몸을 쓰는 것보단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죠. 비행선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지만 자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파우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주변에서는 그녀를 징크스라 부르기 시작했죠. 이후 본명을 아는 자가 모두 없어지자 본명 대신 징크스라 불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룬테라 유니버스 영상에서도 그녀와 관련되면 일들이 꼬이는 것으로 보아 징크스라는 컨셉을 나름 잘 유지해온 거라 볼 수 있겠죠? 아케인에서 마법을 통제하는 힘, 마법궁합을 제이스가 최초로 발견하는 걸로 묘사됩니다만 그가 작중에 말했듯이 마법궁합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마법을 통해 은혜를 입었고 이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구현해내는 연구를 지속해온 것이었죠. 룬테라 유니버스에서는 카밀이 속한 페로스 가문이 100년도 전에 브레콘의 수정을 최초로 발견했고 이를 연구하여 사업으로 연결했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마법공학으로 기계인간이 된 카밀이 그 증거이기도 하죠. 또한 아케인에서 메리라는 고위급 인물이 페로스 가문의 사업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즉 카밀이 배제된 게 아니라면 페로스 가문은 마법공학을 자신들만의 기술로 철저하게 통제했지만 제이스로 인해 공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룬테라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제이스는 굉장히 밝고 희망찬 남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아케인에서는 명망 있는 케이틀린의 집안에게 후원받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필터 오버 중심지에서 자신의 연구로 폭발이 발생했음에도 의견을 고집하는 것을 보자면 유니버스에서 말하는 영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스와 반대로 빅토르는 인게임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아케인에서 빅토르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면모를 지녔는데요. 유니버스에서도 그는 늘 사람을 위한 연구를 하는 청년이었으나 필터 오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중적인 환경이 그를 변하게 했죠. 과연 아케인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그가 필터 오버를 떠나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이머딩거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필터 오버 교수로 등장합니다. 작중에서 300년 넘게 연구자로 살면서 룬 마법을 누군가가 잘못 사용하여 문명이 파괴되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에 필터 오버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마법 공학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내용인데요. 그렇기에 딩거는 제이스, 빅토르, 에코, 징크스처럼 위험에도 시도하는 진보적인 태도가 아닌 평화와 안전을 위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아케인에서 뿐만 아니라 룬테라 유니버스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딩거가 사용하는 포탑은 사실 직스의 작품을 개선하여 사용한 것이었고, 시네마틱 영상에서도 징크스와 에코가 발명한 설계회로를 개선하여 마법공학 장치를 선보이기도 했죠. 해당 영상의 제목이 진정한 천재인 것으로 보아 여기서 진정한 천재란 징크스와 에코를 뜻하고, 딩거는 이 둘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성향을 가진 딩거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 필터오버 또한 딩거와 다를 바 없이 평화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도시일 거라 생각되네요. 아케인 3화까지 가족이나 리더로서 어린 바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변인들을 지키고 아껴주는 따뜻한 모습, 남을 탓하지 않고 결정에 책임지라고 하는 모습,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는 용기 있는 모습 등 인게임에서의 터프한 모습과는 다른 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산 캐릭터가 되었죠. 이러한 면모를 기억하고 바이 일러스트를 살펴보면 찡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이가 착용하고 있는 고글은 자신을 따르고 함께했던 클레거의 고글이며, 건툴렛은 자신의 멘토였던 벤더의 무기인데요. 이렇듯 아케인을 통해 바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남겨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늘 함께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이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싸움을 하는지 아케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아케인에서 자운의 리더는 벤더인 걸로 나옵니다. 벤더로 인해 자운이 통제되고 필터오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룬테라 유니버스 설정에 등장하는 화공 남작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실코가 화공 남작들을 대표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이후 아케인에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3화까지 신지드의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아마 대머리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실코 옆에서 보라색 약물을 만드는 과학자가 신지드이며, 폭발에 휘말리면서 지금은 신지드가 된 걸로 추측되네요. 공식 스토리에서 신지드는 필터오버 생명과학자였으나 마법공학 발달로 자운으로 쫓겨났다는 설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 제이스를 살린 마법사가 라이즈라고 추측하는데요. 푸른빛의 마법을 사용한다거나 수염의 위치, 텔레포트 사용 등을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유니버스 설정상 라이즈는 마법의 위험성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가 제이스에게 수정을 넘긴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는 페르세가의 사람 중 한 명이고, 이후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새로운 인물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3화 마지막 장면에서 벤더가 죽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가 사실은 살아있었고 공식 스토리처럼 신지드의 실험체로 쓰여 워익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리에서 워익이 전직 갱단 일원이었고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하는 인간이었다는 내용, 그리고 워익은 자운에서 죄를 지은 자들만 죽인다는 다크 히어로적인 면모 때문인데요. 또한 워익의 바이, 징크스에게 말하는 대사를 재해석하자면, 두려움이 서린 눈빛 전에 본 적이 있지. 자우는 네가 필요했었다. 그걸 주먹질이라고 하는 거냐? 너도 거기 있었지. 다 잊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3화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케인은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아케인 속 인물들은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행동하기에 빌런조차 매력적으로 묘사되어 좋았는데요. 선과 악이란 인물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상황이 극과 극인 자운과 필터오버가 배경인 점 등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몰입감 있게 봤습니다. 처음에 이왕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거 화려하고 멋진 마법이 펼쳐지는 배경이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제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그렇게 아케인뿐만 아니라 다른 롤 애니메이션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